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늘은 원음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생일입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생일 축하 댓글을 많이 써주셨죠. 그렇게 많은 생일 축하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올해도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축하하는데 리플이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주구장창 리플 이야기만 하면서 리플 가격은 500원도 안 되잖아,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왜 태어났니?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 댓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영혼이 듬뿍 담긴 멘트들 아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안이 생긴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어쨌든 제가 크리스마스 날 태어났습니다. 탄일점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신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플 교주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나 성당을 다니진 않고요. 어쨌든 오늘 또 교회나 성당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셔서 기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XRP 많은 유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비트TV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3일날 서울을 갔습니다.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을 뵈러 갔는데 회원분 중 한 분이 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해보셨겠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리플 홀더 분들 전체를 위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쁘게 케이크를 만들어 오신 천송이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케이크를 맞춤으로도 해주나봐요. 제가 워낙 이런 건 젬병이라 전혀 문외한이라 모르는데 이렇게 리플 로고를 찍어서 XRP 이렇게 참 이쁘게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케이크도 엄청 맛있고 수제 케이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훨씬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TV 이렇게 하트병 리플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이해가 생겼고 또 다른 확신이나 신념이 생기셨겠지만 저 또한 이분들을 뵈면서 많은 걸 또 얻고 또 배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는 유행어입니까? 유행어? 여러분들 그렇게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뵈면은 꼭 그때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XRP 리플의 가격, XRP 리플의 미래, 돈의 미래, 화폐의 미래를 떠나서 디지털의 미래가 될 겁니다. 제 생각대로 갈 겁니다. 올해는 제가 가격을 떠나서 XRP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어쨌든 제 생각대로 움직였다. XRP 리플은 소송도 그렇고 리플이 진화하는 과정들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커져 나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됐어요. 뭐 그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개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더라도 정책 위반을 함부로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만큼 예민하다는 겁니다. 예민하다는 거, 그거는 결국 위험하다는 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위험하다는 건 결국 그 안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위험하다는 생각들 때문에 꺼려왔고 등한시했고 쳐다보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회피했고 돌아갔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그 뒤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은 그거였죠.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참 아쉽다.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참 아쉽다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는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으뜸,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요 으뜸, 그거는 XRP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의 X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화폐의 첫 글자입니다. 원화를 KWR이라고 하죠. K, XRP X는 화폐의 단위가 되겠죠. 리플, 페이먼트, 그래서 XRP입니다. XRP를 이렇게 두 눈으로 부릅뜨고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코인의 첫 이름의 의미가 화폐라는 겁니다. 결국 XRP의 태생은 화폐로 태어났다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세계준비 통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리플 사지 마세요가 제 유행어고, 또 하나의 유행어가 있죠. 허벌나게가 또 유행어 같습니다. 댓글 다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유행어 한마디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멘트들, 이런 멘트들 쓰시면 제가 또 댓글 리뷰 때 오리지널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송이님 케이크 너무 감사하고요. 참 그 정성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팔라우 공화국을 위한 국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BDC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XRP의 X는 화폐를 의미하는 X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팔라우 공화국 IT팀이 리플랩스 거물과 협력해서 국가를 위한 국가 스테이블 코인 구축, 팔라우 공화국의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대통령은 리플과 함께 구축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가가 쉽고 안전하게 현지 지불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래의 도구,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곳들에서 암호화폐는 정말로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이죠. 우리 국가도 이제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을 할 수 있다.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비유는 제가 투지폰, 삐삐, 시티폰, 벽돌폰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손에 쥔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스마트폰이 있는데 굳이 시티폰, 삐삐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혜택도 현대금융, 전통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인류, 암호화폐 금융을 받아들이게 되면 굳이 전통금융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거래의 도구, 그리고 스마트폰, 인류의 진화,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2억 3천만 XRP 이동 중이다. 제가 2억 개 정도 보냈더니 이렇게 유투데이 기사로 떴습니다. 농담입니다.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고래들이 있습니다. XRP 고래의 의미는 100만 개 이상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XRP의 고래로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개수의 XRP를 홀드하고 있는 분들 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단이 또 굉장히 낮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억 3천만 개의 XRP가 이동을 했다. 자, 요 기사를 보려는 게 아니라 XRP의 소셜 활동에서 정점을 찍는다. 저와 같이 XRP를 언급하는 인플루언서들, SNS 채널,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광고를 하고 있다. 떡상할 수 있다고 하겠죠. 이래서 XRP가 상승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곳들에서 XRP를 떠벌리고 있으니 XRP를 상승시킬까요? 저라도 좀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썸네일에 아주 그냥 자극적으로 리플 사지 마세요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XRP 리플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주구장창 XRP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매일 XRP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XRP는 코인의 제왕, 코인의 중심, 미래의 돈, 어쩌면 디지털의 미래, 제2의 구글, 코인의 제왕, 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여가 넘게 계속해서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XRP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제 생각은 아직도 다른 코인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쨌든 소송 문제도 있겠지만 코인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XRP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주시하고 했던 것들을 종합하더라도 어쨌든 XRP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이 XRP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보상이 없는 노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짜로 일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생기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블록체인이 자동차의 외관이라면 암호화폐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은 허접대기일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쨌든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XRP가 으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모아서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을 해왔습니다. 1년 전에는 그렇게 주구장창 비난을 했던 댓글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XRP가 황제다, XRP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에서 XRP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시총 7위밖에 되지 않은 암호화폐 XRP에 대한 언급들이 지난 90일 동안 최고치였다. 특히 차트에 따르는 XRP 설명 223% 증가했다. 삼각 수렴, 더블 바텀, 그리고 역사는 되풀이되는 그 시기 2013년도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무려 6만 % 상승을 했던 그때 XRP 차트, 그리고 다시 그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고 있는 지금 XRP 차트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회적 참여도도 75.8% 증가를 했다. 엄청난 곳들에서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꽤 오래전부터 XRP만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요놈 하나로 해결합시다. $10,000 된답니다. 허벌나게 잘하고 계십니다.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이빠이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매일매일 이야기 드렸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퀸티도 이런 말 들었다고 또 지금 여러분들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리플 사지 마세요. 자, XRP 거래는 계속해서 상어가 되려고 한다. 비축하고 있다. 개미들은 불안에 떨면서 던지지만 그 XRP들을 누군가는 입을 떡 벌리고 받아먹고 있다. 그래서 XRP 거래는 계속 더 큰 거래가 되어가고 있다. 며칠 전 센티멘트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XRP 코인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지갑 거래들이죠. 리플 관련 암호화폐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80만 개, 90만 개, 70만 개 얹어려 있는 분들은 꼭 그분들의 목표가 100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XRP 개수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을 100만 장저로 만들기에는 어쨌든 100만 장저로 가기에는 XRP 개수보다는 여러분들의 신념, 생각, 지식, 그리고 궁둥이 딱 붙일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하나 더 아시죠? 손가락의 기부스, 요것만 있으면 된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바이낸스가 지금 굉장히 퍼드 뉴스 때문에 말들이 많죠.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워런 버핏과 창펑자오 바이낸스 간에 약간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데이터를 봤는데 아직 확실해지진 않은 것 같으니까 그 기사가 확실해지면 제가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기사는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NFT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창펑자오가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우려와 걱정보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는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왔다.
가수들은 콘서트 티켓을 $150에 팔고 안표상을 통해 3번 정도 재판매한다. 자, 그렇게 된다면 티켓은 $600, $3,000에 팔린다. 하지만 아티스트는 $150를 받는다. 제가 NFT에 관해서는 가수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 순수 창작자들에게 모든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제가 볼빨간 사춘기를 예시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만큼 NFT 그리고 중재자가 없는 P2P 거래는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중재자 없는 거래, 불필요한 수수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도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거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 영향들은 충분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결국 NFT 시대에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NFT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특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분인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는 하나 정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